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생산성본부의 신백균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을 배워야 되는 이유와 인공지능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을 배워야 되는 이유에 알아보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다음 5가지 중 인류 미래의 가장 큰 사건은 무엇일까요? 1번, 소행성 충돌, 기후재앙 등으로 우리 모두가 죽는다. 2번, 의학이 노화의 해결책을 발견해 우리 모두 영생한다. 3번, 빛보다 더 빨리 나아가는 방법을 발견해 우주를 정복한다. 4번, 우리보다 우월한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한다. 5번, 초지능 AI를 창안한다. 자, 답은 무엇일까요? 자, 물론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인공지능 석학인 스튜어트 러셀 교수는 5번일 것이라고 답을 합니다. 러셀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초지능 AI의 출현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인류사의 마지막 사건이 될 것이다. 물론 이제 AI 출현이 이렇게 큰 사건이 될 것이지만 AI 부정론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AI가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다른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세기 초에 핵 물리학자인 러더퍼드는 원자 핵에서 에너지를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는 타임즈 기사에 실렸고요. 실제로 그 기사를 본 또 다른 핵 물리학자인 실라르드는 그 기사를 읽은 지 채 24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원자 핵에서 에너지를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구안을 합니다. 원자 핵 에너지는 그렇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인간의 창의성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내기를 거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역시 AI에도 마찬가지인데요. AI가 이렇게 급격하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AI의 부정론을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전 세계 승객을 실은 버스 운전기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낭떠러지를 향해 가는 중이지만 날 믿어요. 도착하기 전에 연료가 바닥날 겁니다. 네. 그만큼 우리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물론 이 말이 AI 개발이 반드시 성공할 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조금 더 AI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좀 더 포괄적으로 인공지능을 배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는 지금까지 달리기로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육지에서 달리기로만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AI, 데이터, 프로그래밍, IT 기술이라는 바닷물로 점점 차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닷물이 차오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달리기로만 살아남기는 힘들 겁니다. 수영하는 법을 배워야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진작에 깨닫고 바로 바닷물로 뛰어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일각에서는 AI의 부정론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 말은 AI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바닷물이 차오르고 있는데 더 이상 육지에서 달리기로만 살아남긴 힘들다는 말이죠. 네. 결국 바닷물이 이렇게 차오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용하는 법을 배워서 나쁠 거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AI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AI를 배우지 않아서 좋을 거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굉장히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 상당수는 나중에 선생님이 되실 겁니다. 선생님이 되셔서 각 과목별로 수업을 하실 텐데요. 실제 여러분들께서 선생님이 되신 후에 수업 시간에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만 가져왔는데요. 실제로 이거 말고도 무수히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례는 지금 서울고등학교에서 정복 과목을 가르치는 송성리 선생님께서 직접 가르친 사례입니다. 본인이 직접 가르치기도 하셨고요. 다른 선생님들과 연계를 해서 가르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우선 수학의 예제인데요.
수학에서는 사실 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선형회귀 모델이라든지 확률과 통계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수학을 가르치실 때 이론, 공식, 증명 등으로 가르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학이 재미없죠. 그래서 많은 수학 포기자, 일명 수포자가 발생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수학 수업을 하신다면 학생들 입장에서 더 쉽게 배울 수가 있고요. 더 재밌게 배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수학 선생님들은 이런 데이터, 프로그래밍 기술, 인공지능 활용 기술을 배우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나 물리 혹은 생물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고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령 인구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회 문제를 설명한다든지 아니면 기온 데이터를 활용해서 환경 문제를 설명한다든지 하는 방식도 있고요. 이제 국어나 영어에서도 활용이 가능한데요. 국어나 영어 분야에서도 자연어 처리 기법이라는 걸 활용해서 수업 시간에 실제로 응용해서 가르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과목별 선생님이 되실 겁니다. 그 말은 각 과목별로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께서 IT 기술, 데이터 활용 기술, 인공지능 활용 기술을 함양을 한다면 다른 선생님들과는 더 차별화된 선생님이 되실 거고요. 더 경쟁력 있는 선생님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공지능을 대중이 인식한 거는 채 6년이 지나지 않습니다. 알파고가 나온 거는 2016년이고요. 지금 알파고가 나온 이래로 6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그리고 15년 후에는 점점 더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더 급격하게 발전을 할 거고요. 사회에서도 이런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더 느낄 겁니다. 그래서 교육의 최전선에 있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데이터 활용 기술, 인공지능 활용 기술을 배워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래서 전 이런 이유로 여러분들께서 비록 여러분들께서 정복 과목 선생님이 되지 않더라도 수학 선생님이 되더라도 과학 선생님이 되더라도 기타 다른 선생님이 되더라도 인공지능을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간단하게 인공지능을 배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인공지능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개념에 대해서 궁금할 때 가장 먼저 찾아보는 게 사전이죠. 네, 그래서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사전에 의하면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리, 적응, 논증 따위의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확 와닿지 않죠? 네, 그럼 위키백과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려는 컴퓨터 과학의 세부 분야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표준국어 대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와 거의 비슷한데 역시나 확 와닿진 않습니다. 그럼 실질적인 정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은 인공의 지능이라는 뜻입니다. 인공의라는 뜻은 사람의 힘으로 만든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인공의 지능은 사람의 힘으로 만든 지능을 뜻합니다. 근데 지능이 무엇이죠? 지능은 학문적으로 완벽하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아까처럼 사전을 찾아보면 지능에 대한 뜻풀이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능이라는 게 학문적으로 사실 명확하게 정의가 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뇌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능을 명확하게 정의하기도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공지능을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실례로 이제 스티븐 호킹 박사는 지능은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스티븐 호킹 박사의 정의에 따르면 인공지능은 변화에 적응해 그에 따라 행동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자는 인공지능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30년 전에 세탁기를
인공지능이라고 광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세탁기가 인공지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자율주행차는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네, 자율주행차는 아직 100% 완성이 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나중에 자율주행차가 보편화가 되고 모두가 다 자율주행차를 타고 다니는 시대가 도래를 하면 그때는 자율주행차를 더 이상 최첨단 인공지능 구현체라고 부르지 않을 겁니다. 자율주행차는 그냥 자동차가 될 겁니다. 네, 이렇듯이 인공지능은 학자마다, 산업 분야마다, 학문 분야마다 서로 다르게 정의할 만큼 아직 모호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인공지능을 너무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적 능력을 구현한 컴퓨터 기술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셔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적 능력을 구현한 컴퓨터 기술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이 용어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하고 가겠습니다. 우선 인공지능은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의 지적 능력을 구현한 컴퓨터 기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세부 분야입니다. 인공지능이 더 큰 범위고요. 그 안에 부분 집합으로 머신러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머신러닝이란 무엇이냐면 컴퓨터가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서 예측하거나 판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좀 이해가 잘 안 가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컴퓨터가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을 합니다. 여러 데이터를 컴퓨터가 받아서 스스로 학습을 해서 나중에 어떤 사건을 예측을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이때 머신러닝이 학습하는 데이터는 주로 정형 데이터라고 부르는데요. 정형 데이터란 엑셀과 같은 표 형태의 데이터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세부 분야입니다. 즉 머신러닝의 부분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컴퓨터가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서 예측하거나 판단하는 데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단 한 가지가 다른 점이 있는데요. 딥러닝은 깊은 인공신경망이라는 구조를 활용을 합니다. 그게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딥러닝은 주로 비정형 데이터를 다루는데요. 비정형 데이터라는 거는 이미지, 음성, 텍스트, 말과 같은 데이터를 뜻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서 예측하거나 판단하는 데 활용하는 기술인데 그때 학습하는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다. 그리고 딥러닝은 깊은 인공신경망이라는 구조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학습해서 판단하거나 예측하는 데 활용을 하는 기술이다 라는 겁니다. 이때 학습하는 데이터는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이게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점입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깊은 인공신경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차시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기존 프로그램과 인공지능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존 프로그램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처리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램의 처리 절차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데이터를 입력을 받고요. 그 데이터를 처리 과정에서 일련의 처리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과로 출력을 합니다. 이게 프로그램의 프로세스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존의 프로그램에서는 개발자 혹은 사용자가 처리 과정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을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개발자가 프로그래밍을 해서 처리 과정을 하나 만들면요.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그에 따른 결과를 출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기존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게임 개발자가 프로그래밍을 해서 게임 소프트웨어를 하나 만들 수 있죠. 그 게임이 바로 처리 과정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그 게임의 사용자가 접속을 해서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는 게 데이터의 입력을 뜻하는 거고요. 그럼 마우스를 클릭하면 어떻게 되죠? 게임 캐릭터가
움직이죠. 게임 캐릭터가 움직이는 건 그에 따른 결과를 출력을 한 겁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직접 개입한 부분은 데이터 입력 부분과 처리 과정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 두 개를 사용자가 직접 만든 겁니다. 직접 개입을 한 겁니다. 결과 출력은 프로그램이 알아서 만들어 준 거고요. 이게 기존 프로그램이었고요. 그럼 인공지능은 조금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처리 과정을 사람이 직접 만들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학습해서 스스로 만듭니다. 그게 기존 프로그램과 인공지능의 차이입니다. 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입력을 받고요. 그에 따른 결과를 출력을 해야 되는데요. 사람은 이 인공지능 모델에게 데이터만 던져주면 됩니다. 즉, 입력 데이터, 그에 따른 결과 데이터만 인공지능 모델에게 던져주면요. 인공지능 모델은 사람이 던져준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을 해서 그에 따른 처리 과정을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그럼 아까 게임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마우스를 클릭하면 캐릭터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데이터가 있죠. 뭐 키보드를 누르면 캐릭터가 어떻게 된다는 결과가 있죠. 그런 수없이 많은 데이터들을 인공지능 모델에게 던져주면요. 인공지능 모델 입장에서는 그 데이터를 그냥 학습을 합니다. 학습을 해서 이거에 따른 데이터는 이거고 이 입력에 따른 결과는 이거니까 적당한 처리 과정은 이거겠구나 라고 스스로 학습을 해서 처리 과정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게 기존 프로그램과 인공지능의 차이인 거죠. 네. 그러면 기존 프로그램에서는 사람이 개입할 부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처리 과정을 사람이 하나하나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인력도 굉장히 많이 투여가 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에서는 사람이 많이 투입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데이터만 알아서 던져주면 인공지능이 스스로 처리 과정을 만들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인공지능은 그만큼 학습하기도 더 편리하고요. 활용할 수 있는 분야도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을 배워야 되는 이유와 인공지능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